예,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문제집 226페이지죠. 226페이지에 무효와 취소 여기서부터 하는데 일단 법률행위가 무효든 취소든 성립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무효라고 하고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소멸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효든 취소든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다. 여기서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관계가 일단 무효 또는 취소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적이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는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하지 못한데요. 이 사람이 선의인데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상대적 무효 또 절대적 취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냥 우리 상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취소는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다든지 아니면 둘이 짜고 한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취소 사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취소고요. 그럼 절대적 무효는 정리하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렇죠? 그래서 확이라고 할까요?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다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무효 취소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공부하는데 먼저 이제 무효가 먼저죠. 무효와 관련돼서는 우리 원래 법조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더 보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거. 그래서 무효 쪽에는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그래서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139조의 무효행위의 추인,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 이론이 있죠.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법명이 지금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포함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잠깐만 한번 보고요. 이제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 거니까 이런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왜 문제풀이 있죠? 단원별 문제풀이 또 할 거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잠깐 보죠. 갑은 을소유 토지 X를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 여기 국토이용관리법 지우세요. 이거 지워줘야 됩니다. 법명이 바뀌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명을 넣을 필요가 없고, 사실은 민법에서 다룰 가능성도 이제 거의 효과 정도만 다루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룰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설명이 뭐냐는 얘기죠. 자, 이후 X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는데 이때도 계약 성립 당시를 소급하는 거죠. 일단 유동적 무효는요. 허가를 받아서 유효로 받을 때, 유효로 바뀔 때 또는 추인을 받아서 유효로 바뀔 때는 항상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늘 쫓아다니는 거고요.
허가받기 전의 상태라도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다만 본 계약의 종된 계약이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항상 별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계약 자체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 상태에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도요. 허가가 있기 전에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갑은 X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을이 협력하라고,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협력하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X토지 거래에 대하여 허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갑의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 아니,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난 다음에 반환 청구 가능한 거예요. 매매계약이 있은 이후 X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걸 고르라고 돼 있죠. 정답 5번으로 돼 있는데 5번이 아니라 2번이 답입니다. 그거 고쳐주십시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런 정도 하시고 나머지 이제 구리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요. 무효인 행위는 그랬습니다.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잖아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성립하고 권리는 전세권 아니면 지상권에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무효고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판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다만 처벌을 받는 행위로서 단속 규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체결했어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인데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해버리면 그 대항할 수 없는 거에 불과합니다.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 원래 지상권은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렇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요. 그래서 자기 지분의 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무효, 그래요. 이거 찾으란 얘기겠죠. 강의원 확 103, 아니면 비진이 표시가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아닙니까? 통정 오의 표시 이거 찾으란 얘기인데 뭐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래요. 이게 조건에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다. 그럼 그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전부 무효고요. 착오 취소 사유잖아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 사기 얘기하는 거죠. 대리인의 사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무효인 행위는 요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봤잖아요. 무효행위 추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했었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건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되거나 또는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면 무효 확정입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가 아니라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결국은 소급표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야? 소급표는 없다. 근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하고 했으니까 그건 틀렸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다. 그렇죠. 제2 매매는 매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 가담했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뭔가 지금 매도된 부동산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채권자네요. 그래서 매도인의 채권자라고 해서 좀 고쳐주세요. 지금 어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가 맞죠. 저당권, 처분행위면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처분행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거는 신의칙 위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는 오타 하나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비소급적이죠.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되는 겁니다. 1번 바로 틀렸네요.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추인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이제 잠깐 법률관계를 따져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유효인 법률행위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추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추인하게 되면 결국은 뭐를 추인한 거야?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거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무효인 행위야.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했다는 얘기는 무효를 추인한 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폭리행위는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짧게 했지만 좀 어렵게 살짝 꼬아놓은 거네요. 그래서 1번만 틀린 겁니다. 4번 안 했나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채권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도 없고 권리 변동도 없어요. 무효니까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만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권리가 없었으니까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이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했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해야 되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당연히 허가 절차 협력해야 되고요.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어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에는 아무런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어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에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항상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의 특유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전에는 계약금 계약 자체의 효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고, 현재 자체는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어도 그 조건도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건데,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의 X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비록 이 토지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현재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말 길게 해서도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중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 맞습니다. 을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유동적 무효라도 아직은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이 매매대금 이행 제공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죠. 무효.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도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예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법정 의무입니다. 근데 편의상 계약 먼저 체결하고 허가 신청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지,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은 무조건 선이행이지 대금 안 줬다고 거절할 수 없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다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곧바로 등기했답니다. 그 등기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갑하고 을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을하고 병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고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둘 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얘네 둘끼리 허가를 받아서 등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허가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니까 다 무효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골라라.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사회적 행위,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인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행위를 추인을 할 때는 이 추인은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항상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인지를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은 법률행위 했어도 본인이 추인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고, 이거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인에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죠.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추인할 수 있고요. 이 무효행위 추인은 전형적으로 나오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 맞죠.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맞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는 자인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이면 추인할 수가 없죠. 왜 추인할 수가 없습니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있는 내용 해설도 좀 고치셔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해야 됩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건 법정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그럼 병은 누구란 얘기죠? 미성년자 갑이고 법정 대리인이 병이라고 했잖아요. 병이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틀린 거 찾습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 취소고 상대방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또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부당이득은 동시에 반환해 줘야 되고요. 갑이 대금 모두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 무효든 취소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돌려줄 때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지만 악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되는데 자,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주면 돼요. 그럼 현존 이익은 어디까지냐? 생활비로 쓴 거는 현존 이익이고 대체적으로 유흥비 등으로 모두 다 쓰고 없다. 그럼 그건 현존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되고요. 만약 을이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건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제3자 선악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법정 추인 사유죠. 법정 추인 해당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취소권자는 을인데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아니 을이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죠.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권리의 양도도 을이 했어야죠. 취소권자가 양도했어야죠.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다.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건 법정 추인 맞습니다. 또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했다. 이거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1번, 2번 다 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은 왜 틀렸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니까 틀렸고요.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취소하기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10년이니까 틀렸고요. 3번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으로 본다. 이게 법정 추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확정적이지 않은 건 뭡니까? 이거 확정적이지 않은 거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뭡니까? 유효인데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죠? 무효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정적이지 않은 거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무권대리 행위도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유동적 무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확정된 거 아닙니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이 이미 거절해버렸대요. 그럼 무효 확정이죠.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효가 무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불확정적 유효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거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이미 처분했대잖아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 정지조건부 행위 아닙니까? 정지조건부 행위는 일단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이다.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이에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효 행위를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되는 거지 소급표 없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는 거 맞습니다.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 그렇죠?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이 되고,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그렇지.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건 절대적 무효 찾으라는 얘기죠. 그 절대적 무효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허가 잠탈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행위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찾아야 되죠. 취소권자가 했어야 됩니다. 거기 최소권자가 아니고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했다든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제공을 했다든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취소권자, 여기 최소라고 또 되어 있네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건 법정 추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도 최소권자가 아니고 취소권자니까 그거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17번은 취소권은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찾아야 되니까 5번이 맞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